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2로 부동산 경매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면 우리는 흔히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별의별 것이 다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부동산 경매이므로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물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거용, 상업용, 토지, 기타 등입니다. 부동산 경매 중에서 그나마 수월한 것은 주거용 부동산이고 주거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은 공상품과 달리 딱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나마 아파트는 비슷한 유형의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거래 가격도 실거래가가 공시되므로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전월세 가격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면서 거래도 잘 되는 편이라 황금성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처음 경매에 뛰어들면 아파트부터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쉬운 만큼 큰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 종류들입니다. 상가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때 우선 상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아도 상권이 나쁘면 임차인을 두기가 쉽지 않고 시세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가 경매에 뛰어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대비 그리 싸게 낙찰받기가 쉽지 않지만 상가는 상황에 따라 감정가의 20에서 30% 선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가 그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상권이 나쁘거나 아니면 나빠져서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또한 무리한 대출로 계속 유지는 어렵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입장에서는 정말 싼 값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권리금도 얻게 됩니다. 상가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없는 그 알토지도 이 경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토지와 시골의 토지는 가격이 천양지차입니다. 또한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또 어떤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토지의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경매에 있어서 토지는 법상 규제도 많고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철저히 공부하고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뛰어들기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거용, 상업용, 토지 등에 속하지 않은 영역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부동산들인데 축사나 콘도, 학교, 주차장, 묘지, 광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사례가 많지 않아서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사실상 일반인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그 초보자에게 다소 편한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부르며 이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공동 소유로 인해 지분율이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한 소유자는 한 건물에 한 명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집에 한 가구가 사는 집인데 도시의 단독주택과 시골의 농가주택으로 다시 세분이 됩니다. 단독주택에서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들어서 있는 토지의 가격입니다. 다중주택은 소위 기숙사와 같이 여러 명이 거주하며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인데 건축법상 3계층 이하의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계층 이하이면서 주택의 연면적은 660평방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모양새는 좀 비슷해 보여 많이 헷갈리게 하지만 세대가 많아도 다가구는 한 채로 여겨지므로 1세대 다가구로 인한 중과세는 면할 수 있고 월세를 받는 이 대표적인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므로 경매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한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이지만 그 외에도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헷갈리는 이 다세대 주택은 한 개 동의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4계층 이하가 주택으로 쓰입니다. 다가구와는 층수가 차이가 있고 보통 빌라라고 부르는 것이 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4계층 이하인 주택으로 다세대 주택과는 그 연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이 연립주택도 다세대로 분류를 해서 처리가 되고 이 또한 그냥 빌라로 보면 됩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5계층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실거래가와 전월세가가 투명하고 거래 빈도도 높으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해서 불법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황금성도 있어서 경매에서는 인기가 좋고 쉬워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2009년 5월에 도입된 주택의 유행인데 다른 공동주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차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 외에도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은 상업용 물건이지만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소위 상가주택으로서 점포와 주거용이 함께 있는 주택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부터 한 4층까지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다가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인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주거용이므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소유주는 업무용으로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해서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경매의 물건이 매우 다양하고 많이 복잡합니다. 특히나 권리 분석 능력과 공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경매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공부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공부는 하되 현장에 가서 쉬운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익혀가면 조만간에 베테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는 것이 힘이고 행동하는 지식이 돈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목적별 행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